보안 문제의 현 주소 이렇게 확인하셨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서진석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9개의 시도교육청이 하나의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믿기? 네, 최근 교육부는 원격 수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초까지 전체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기기 설치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중요한 보안이나 사용 환경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인프라를 우선 갖추느라 학교가 보안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했고요. 다만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 지침만 잘 지킨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공유돼도 개인 신상 정보까지 유출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자, 이 보안 문제 말고도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와이파이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현장 교사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자체에 들어오는 망이 되게 열악해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데이터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 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렉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간단히 부연 설명 드리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세대마다 와이파이 기계가 있고 이걸 기지국으로 보내는 랜선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 현재 교육부가 그런 랜선까지는 신형으로 바꿔주지 않아서 속도가 종전이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고요. 결국 학교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속도를 올려줄 기계를 추가로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학교마다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속도 차이가 결국 원격 교육 질의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위해 와이파이를 정작 설치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좀 기회로 삼아서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